계속해서 극점과 0점 하겠습니다. 극점과 0점은 우리가 회로 이론 10장에서요. 그 2단 자망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0점이란 것은 우리가 분자가 0이고 단락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점이란 것은 분모가 0이고 그 다음에 개방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봅니다. ZS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ZS는 0이 되는 S의 값을 0점이라 하며 회로의 단락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극점은 ZS는 무한대가 되며 S를 극점이라 하면서 회로의 개방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극점은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극점은 X로 표시하고 0점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표 있죠? 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0점은 ZS는 0이 된 S의 값으로 단락이고 표시는 동그라미라고 분자가 0이에요. 그 다음 극점은 ZS가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 개방이고 그 다음에 표현은 X로 하고 분모가 0이 되는 상태. 회로 이론에서도 했고요. 이 부분은 극점과 0점은 우리 거기 6장 정도에서 그 근계적 할 때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6번에 과도응답의 시간 특성입니다. 과도응답의 시간 특성인데 여기에서는 2차 지연 요소의 인디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과도응답의 시간 특성을 보는데 3장 전체에서 있죠. 3장 전체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즉 외워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 비중을 봤을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지금 곧 할 것도 있지만은 이 그림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보세요. 2차 지연 요소, 우리 1차 지연이 아니고 2차 지연이에요. 2차 지연 인디셜 응답 뭐예요? 입력으로 UT 즉 S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다? 부족제동 감쇄 진동, 부족제동 감쇄 진동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은 이 값이에요. 목표로 하는 값은 이 값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그림을 모두 외우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은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대 오버슈트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버슈트, 오버했다는 겁니다.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목표값. 요거 최종값이요. 목표값 최종값이에요. 그리고 요 최대 오버슈트고 그 다음에 요거 제2 오버슈트, 제3 오버슈트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오버슈트는 뭐냐? 응답 중에 발생하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량으로서 제역의 안정도의 척도가 된다. 보세요. 이거 100분의 오버슈트 뭐냐? 최종 목표값 분의 뭐냐? 최대 오버슈트, 제1 오버슈트, 최대 오버슈트. 이것이 100분율 오버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뭐냐? 지연 시간은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50%. 제가 지금 요거를 길게 했는데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조금 요거를 원래 이 시간 굉장히 짧아요. 2차 지연에 하던 이 시간 굉장히 짧은데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지연식이라는 것은 TD예요. 보시면 뭐예요? 최종값에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지연 시간은 50%입니다. TD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TD. 그 다음에 상승 시간은 뭐냐면 10%에서 90%. 여기에서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상승 시간이라고. 상승 시간. 우리가 상승을 뭐라 그래요? 라이징이라 그러죠. 라이징. 그래서 TR이라고 합니다. 10%에서 90%.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100%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오차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그냥 들어온 걸로 해주자. 들어온 걸로 해주자.
5%까지 그만큼 깐깐하게 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 정도까지는 야 이거는 정상가 왔다 쳐주자 인정해주자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만 이 5% 안에 들어왔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TS라고 해서 세팅 시간 혹은 정정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정 시간, 세팅 시간, 세팅의 S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나고요. 사실 지연 시간, 상승 시간, 정정 시간, 그 다음에 100분용 오버슈트, 그 다음에 감쇄비는 뭐냐? 감쇄비는 얼마나 빨리 감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감쇄하느냐 보세요. 여기 분의 여기, 여기 분의 여기.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의 비율을 우리가 감쇄비라고 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 비율 보면 야 얘가 얼마나 빨리 감쇄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감쇄하느냐 이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다시 봅니다. 용어에서 뭐 오버슈트, 100번의 오버슈트, 지연 시간, 상승 시간, 정정 시간, 감쇄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장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그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외워 주시든지 혹은 이게 뭐 용어와 그다음에 뜻을 암기해 주시든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 보시면 뭐 어려운 거 굉장히 많잖아. 지금 이제 곧 할 것도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외워야 되고 어려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짜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은 큰일입니다. 예. 계속해서 정상응답 해볼게요. 정상응답. 저번 시간에 제가 3장 시작하면서 과도응답이 있고 정상응답이 있다. 과도응답에서는 뭘 한다? 뭐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맞죠? 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해서 과도응답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상응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차. 오차인데 여기서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그 다음에 감도. 우리가 감도로가 센티비티 해서 예민한 그 감도라고 해요. 감도 센티비티에서 감도 S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정상응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보세요. 정상응답의 용어는 아시겠죠? 지역에 어떤 입력이 가해졌을 때 출력이 과도기가 지난 이후에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응답입니다. 형에 의한 제역의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뭐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을 했죠. 얘가 뭐예요? 얘는 1 플러스 GS HS입니다. 이 장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요것이 0이 되는 것이 특성 방정식이었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S, HS, GS, HS가 뭐다? 게루프 전달함수였죠. 게루프 전달함수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특성 방정식은 게루프 전달함수에다 1만 더하면 돼요. 1만 더하면 그것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특징들은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는지 혹은 페루프 전달함수, 즉 전체 전달함수가 주어졌는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1만 더하면 특성 방정식이기 때문에 게루프 전달함수만 분석해도 웬만하게 특성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보세요.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입니다. 이 부분만 보여. 얘를 봤을 때 보세요. 만약에 정리를 하죠. 인수분해를 합니다. 어떻게 저쪽에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인수분해를 해요. 하는데 형태가 뭐 S 플러스 B 보다 S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칠게요. 쳤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분모에서 노란색 자리가 있죠. 노란색 자리가 만약에 1이다.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1입니다. 1은 뭐예요? S의 영승이라는 겁니다. 모든 0을 제외하고 모든 값의 영승은 1이에요. 우리가 2의 영승 1, 3의 영승 1 다
모든 것의 영승은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 플러스 A, S 플러스 B분 S 플러스 C, 즉 여기에 1이 곱해졌다는 것은 1이 있다는 것은 영승이라는 거고 영형 제역이라는 거예요. 영형 제역. 그만큼 영형이라는 것은 이것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S가 하나 들어갈수록 있죠. 보세요. 만약에 S가 지금 S 플러스 A, S 플러스 B 하면 S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뭐 AB인데 요것은 2차예요. 2차. 요것만 하면 2차예요.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럼 S 곱하니까 3차, 더 하나 더 들어가면 4차, 하나 더 들어가면 5차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S가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요. 예. 봅니다. 그럼 만약 여기 S가 있다. 그럼 뭐요? S 1승이죠. 얘놈을 1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형 제역에. S의 제곱이 들어갔다. 뭐 이거 뭐다? 2가 들어갔죠? 2형 제역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괴롭혀 전달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그랬죠. 괴롭혀 전달 함수 주어졌을 때 특성 방식이 어떻게 구하냐? 분모 더하기 분자. 어떻게? 괴롭혀 전달 함수에서 분자만 더하면 된다. 해서 괴롭혀 전달 함수가 중요한데 그 괴롭혀 전달 함수에서 분모에 여기 마지막에 S에 몇 형이 곱해졌느냐에 따라 몇 승이 곱해졌느냐에 따라서 몇 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형이요. 예. 요번 시간에 조금 이따 사용합니다. 이 몇 형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여기 SL형에 SL승에서 L이 0이면 0형 제역에 1이면 1형 제역에 2면 2형 제역에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편차를 봅니다. 편차. 오차입니다. 근데 이제 오차는 생각보다 얘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편차 오차를 할 때는 단위 여기 뭐라고 되냐면 지금 보세요. HS가 없죠. HS 그림 교재 그림에서 HS가 없습니다. HS가 1입니다. 없으면 1이라고 0이 아니고요. 1입니다. 단위 피드백 제역이 즉 HS가 1인 거 아니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단위 피드백 제역에 한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GS요. 지금 RS, CS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HS가 1이라는 것은 HS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전달함수 MS는 어떻게 보세요? MS는 1 플러스 GS분의 뭐다? GS였죠. 맞죠? GS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차는 뭐냐면 오차는 제가 1장에서 잠시 설명드렸으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ES예요. ES. 즉 뭐냐? ES란 것은 ES는 마이너스 CS예요. 뭐요? ES는 RS가 있죠. RS가 들어갔는데 이 CS가 그대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즉 RS와 CS의 차이가 ES라는 겁니다. ES.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차라고 하는 거. 오차. 그럼 여기에서 ES는 어떻게 되느냐? ES는 요거 있죠.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뭐 예전에 이런 거 다 유도에도 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세요. 너무 강의가 많다.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유도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왜 전 뭐 유도합니까? 뭐 그런 말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과목 있죠. 다른 과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뭐 회로도 그렇고 전력에는 기기도 그렇고 그때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재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질구질한 이런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 대신 유도 과정을 교재에 해놨습니다.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도 과정 한번 보세요. 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차, 편차라는 놈은 외워주세요. 얼마? 1 플러스 G
S분의 얼마다? 어렵지 않아요. GS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1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RS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밑에 두 번째 줄에 ES는 1 플러스 GS분의 1 곱하기 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1 플러스 GS분의 얼마? 1 곱하기 GS하고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GS 대신에 RS 곱한 것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좀 유도하셔봤자 결과는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다시 보세요. 우리가 ES는 1 플러스 GS분의 1의 RS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 중요한 편차 오차라는 거예요. 편차 오차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는 그냥 일반적인 오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정상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상 오차, 다른 말로 최종 오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2차 지연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이라는 거, 이 값. 그럼 얼마?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맞죠?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 요놈 우리가 ESS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최종 오차, 정상 오차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 오차, 정상 오차, 최종값 정리, 우리가 목표값 정리 라플라스에서 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보세요. 정상 오차, 최종 오차를 ESS라고 한다고 할게요. 이거 뭐예요? 다시 시간의 함수로 할 때보다 최종값은 t가 무한대에 갈 때 ft였는데 예. 라플라스 할 때 얼마요? 리미트 s를 최종값은 0으로 보내고 s의 fs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보세요. 최종 오차를 이렇게 봅니다. 얘는 그냥 오차예요. 그냥 오차입니다. 그럼 최종 오차는 어떻게 나타낸다? 리미트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s가 0으로 갈 때 얼마? s의 fs가 뭐다? 1 플러스 GS분의 뭐다? 1 RS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하셔야 될 식은 이겁니다. 다시 일반적인 오차는 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오차는 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최종값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값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외워야 될 공식이 최종 오차, 정상 오차는 정상 편차는 리미트 s가 0가 될 때 s의 1 플러스 gs분의 1 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외우신 상태에서요. 여기 외우신 상태에서 이 최종값 정리 있죠. 그 회로 이론 라플라스 변환에서 했던 그 최종값 정리의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fs 자리에 요놈 ES를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요거 교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정상 편차요. 오차라기보다는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1 플러스 gs분의 1 rs 요거 외우신 상태에서 반드시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세요. 그럼 뭡니다. 우리가 요거 써놔야 돼요. 이 SS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에 얼마? 1 플러스 GS분의 1 RS입니다. S인데 이제부터 또 뭘 하느냐? RS를 각각의 값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RS에 각각의 값을 대입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도 했지만 입력으로 어떤 것을 대입하느냐. 만약에 RS로 UT를 대입했다. 뭐다? 단위 계단 응답.
그 다음에 RS로 뭐 델타 T를 대입했다. 단위 임펄스 응답. 이렇게 했었죠. 앞에서. 과도 상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럼 정상 상태에서도 RS에, 보세요. 일단 UT를 대입하면, UT 대입하면 얼마? S분의 1이에요. S분의 1. 그 다음에 RS로 뭐? TUT를 대입해요. TUT. 그러니까 T죠, T. S제곱분의 1입니다. S제곱분의 1. T를 라플라스 빼면 S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S세제곱분의 1은 얼마냐? 2분의 1의 T의 제곱이에요. 2분의 T의 제곱. 라플라스 빼면 얼마? S세제곱분의 2분의 1 곱하기 2의 팩터리얼 하니까 1이 되죠?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느냐? 뭐 델타 T 이게 아니고요. 델타 T 이게 아니고 S분의 1, S제곱분의 1, S세제곱분의 1을 입력으로 각각을 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S분의 1을 하는 것이 정상 위치 편차. 입력으로 S분의 1을 대입했다. 정상 위치 편차. 얘를 했다. 정상 속도 편차. 얘를 뭐? 정상 편차는 위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편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각각의 입력으로 S분의 1, S제곱분의 1, S제곱분의 1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이번 장에서 해야 될 건데, 일단 있죠. 제가 하나 정도 정상 위치 편차 하고요. 나머지는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상 위치 편차예요. 정상 위치 편차. 위치 편차 얼마? 뭐다? UT는 S분의 1이에요. R. 네. R. 입력으로 S분의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대입해요. 이 S는 볼게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가 0으로 갈 때 보세요. S에 1 플러스 GS분의 1에 얼마? RS가 얼마다? S분의 1입니다. S분의 1.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약분됩니다. 맞죠? 어떻게 된다? 리미트 S가 0으로 갔다 얼마? 1 플러스 GS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보세요. 형에 의한 분류입니다. 형에 의한 분류. 형에 의한 분류인데 GS, HS의 형이 뭐 S 플러스 A,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C 이런 꼴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단위 피드백 제어계로서 HS가 1입니다. 맞죠? 따라서 GS가 이런 꼴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GS가 이런 꼴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쓸게요. 이 SS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S분의 1인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GS가 0형이에요. S 플러스 A,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C예요. 혹은 GS가 1형입니다. S에 S 플러스 A,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C예요. 0형과 1형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보세요. 먼저 0형이에요. 0형 대입하면 얼마 돼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얼마? GS에 보세요. GS 이 값 대입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 S 플러스 A, S 플러스 B 분의 S 플러스 C 분의 얼마?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또 대입하는 거. GS에다가 이 값을 있죠. 지금 0형이죠. 0형을 대입하는 거죠. 이것이 1형이요. 0형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S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S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다? 어떻게 돼요? S에 0 대입하면 0, A 곱하기 B분의 C분의 1 하면
이 값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값이 어떤 값이 나타나 0이 아니에요. 0이란 무한대가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0 플러스 A. 예를 뭐 1, 2, 3이라 해볼게요. 이해가 어려우면 1, 2, 3이라 해볼게요. 보세요. 0을 대입하면 얼마요? 1 곱하기 2분의 3이죠. 맞죠? 2분의 3은 1.5입니다. 얼마? 1.5분의 1이죠.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0형일 때 얘는 뭐다? 1 플러스 이 값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정상 위치 편차. 위치가 뭐예요? 포지션이라 그러죠. 포지션. 그래서 이 값을 KP라고 하는 거예요. KP. 그래서 1 플러스 KP분의 1. 이런 꼴로 0형일 때는 정상 위치 편차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형일 때를 한번 볼게요. 1형일 때 보세요. 1형일 때 보세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얼마나? 1 플러스 g에서 얼마요? s가 붙고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 분의 1이에요. 분의 1. 분의 1. 분의 1. 보면 보이나? 보세요. S에 0 대입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값이든 간에 지금 여기에 0이 존재하죠. 맞죠? 0이 존재하면. 그럼 보세요. 리미트 S에 0 대입하면 얼마? 1 플러스 0이요? 0분의 얼마? 0분의 3. 0 대입하면 3이죠. 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요? 1 플러스 0분의 3은 얼마? 0분의 3은? 0분의 3은 0분의 3.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 얼마?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는 거예요. 0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1형, 2형이 올라가면 S나 S제곱이나 간에 모두 1형, 2형, 3형 올라가서 모두 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요. 정상 위치 편차. 얘는 뭐냐? RS에 S분의 1을 대입한 겁니다. RS에 S분의 1을요. 그러면 보세요. 0형일 때는 뭐다? 1 플러스 KP분의 1. 얘가 만약에 1이라는 거 뭐 3이다, 4다 그러면 3, 4만 대입하면 돼요. 3, 4만 대입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1이 들어갔을 때는 1 플러스 KP분의 1이에요. 그런데 0형일 때는요. 1형일 때는 얼마다? 1형일 때는 0, 2형일 때도 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표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표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 표를 외워주시면은 이 표를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의미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요. 의미 자체가 어려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번 장에서 외우셔야 될 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ES는 얼마다? 1 플러스 GS분의 1의 RS인데 정상 편차는 얼마였다?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에 1 플러스 GS분의 1의 RS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RS 값에 보세요. RS에 S분의 1 정상 위치 편차 S제곱분의 1 정상 속도 편차 S 세제곱분의 1 정상 가속도 편차입니다. 했을 때 뒤에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 뭐 0형, 1형, 2형, 3형 이렇게 돼요. 그거 보세요. 방금 뭘 했느냐? 위치 편차에서 0형일 때 얼마? 1 플러스 KP분의 1 혹은 1 플러스 KP분의 R
입력이 1이 아닌 뭐 3, 4 이런 것들 들어가면 3, 4고요. 만약에 입력 1이 들어가면 1 플러스 kp분의 1입니다. 근데 00부터는 얼마였다? 정상 위치 편차는 0이었다는 겁니다. 0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속도 편차도 한번 보세요. 교재 제가 그 유도관에 있으니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속도 편차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S제곱분의 1을 대입하잖아요. S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이때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다음 이때는 얼마냐? 이때는 K. 속도는 우리가 V라 그랬죠. 속도 V입니다. V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는 S 세제곱분의 1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얼마? 무한대 KA분의 1. 네. KA분의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 편차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속도 편차, 가속도 편차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편차는 0형에서 값을 갖고 속도 편차는 1형에서 값을 갖고 가속도 편차는 2형에서 값을 갖는다. 대각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거 무한대, 요거 0이 됩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 시험장 가서 다 유도하고 일일이 대입해서 할 여유는 없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예들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봅니다. 단위 피드백 제어계에서 게루프 전달함수, 원래 게루프 전달함수 GS, HS인데 여기에 GS만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단위 피드백 제어계라는 거죠. 맞죠? GS가 얼마다? S 플러스 2분의 10이에요. 10. 그랬을 때 개의 단위 계단 입력에 의한 정상 편차는 단위 계단 입력 UT죠. 우리가 명시하셔야 됩니다. 단위 계단 입력 UT에 의한 정상 편차는 뭐다? 정상 위치 편차다. 위치 편차 방금 한 것 중에서 정상 위치 편차는 뭐냐? 예, 정상 위치 편차는 1 플러스 KP분의 1이에요. 1 플러스 KP분의 1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얘를 요거보다 그냥 뭐 0형, 1형 이런 거 없잖아요. 0형 이런 거 없다고 보면 지금 얘는 0형인데 GS 보시면 S의 0승 즉 1이 곱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0형이에요. 0형. 근데 원래 FM대로 해볼게요. ESS는 얼마? ESS는 리미트 S가 뭐 0으로 갈 때 얼마? 1 플러스 GS는 1은 R S인데 이 값이 어떻게 나타났다? 얼마? 1 플러스 얼마? 1 플러스 요것을 있죠. 보세요. 요것을 여기만 대입하는 겁니다. 왜? 1은 S하고 상관없죠. GS만 S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요 놈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풀이한 거예요. 1하고 S는 상관이 없으니까 리미트 얼마? S 0으로 갈 때 GS분의 1 네. RS 요건 뭐 RS는 앞에 곱했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S 곱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약분되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는 거 그냥 1 플러스 얼마? 리미트 S 0 대입해요. S 0 대입하고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럼 얘가 얼마 보세요. 0 대입하면은 0이죠. 얼마? 1 플러스 2분의 10입니다. 1 플러스 2분의 10 하면 얼마요? 1 플러스 2분의 10은 5죠. 5분의 1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기본식을 알고 계시면요 어떻게든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에 외워서 대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앞에서 정리했던 거 무시하고 기본 공식 있죠. 기본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앞에서 했던 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감도입니다. 감도. 뭐 센티비티라고 해서 감도인데 감도가 뭐냐? 개를 구성하는 한 요소의
특성 변화가 개 전체의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는 겁니다. 영향의 정도 이런 거예요. 보세요. 감도를 우리가 S라고 했습니다. S에서 보세요. KT KT는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T분의 K요. 뭐 공식은 크게 요 공식 정도 외워주시고 결과 외워주시면 돼요.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T분의 K에 얼마? DK분의 DT입니다. DT. 공식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냐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GS HS예요. GS HS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 전달함수 MS예요. MS 뭐냐? 이 회로 전체의 전달함수입니다. 그러면 K는 뭐냐? K는 GS나 HS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보세요. SGT는 뭐냐? G의 요 있죠? 순방향 전달함 G의 변화에 따른 전체 감도예요. 감도. 그러니까 이런 거 G가 변하면 전체 전달함수 T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SHT라고 하면은 뭐 H의 변화에 따른 감도, 즉 H가 변하면 전체 전달함수 T가 MS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감도 SKT는 뭐냐? KT를 구하려고 하면 전체 전달함수 T분의 K 곱하기 전체 전달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구합니다. 감도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요. 근데 여기서 T는 전체 전달함수 MS라고 보시고 K는 변하는 요소예요. 변하는 요소 G가 변하든지 H가 변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도고 T는 R분의 C라고 되어 있죠. T는 R분의 C, R은 입력, C는 출력입니다. R은 입력, C는 출력. 그리고 게루프 전달함수에서는 S는 1이에요. 만약에 게루프 전달함수는 S는 1인데 우리가 안 하죠. 근데 페르프 시스템에서 G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T의 감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외우시면 돼요. 1 플러스 GS분의 GSHS분의 GH분의 뭐냐? 1입니다. 1. G는요. 그 다음에 H가 변할 때 얼마? 분모는 똑같아요. HS 분의 뭐냐? 마이너스 GH가 됩니다. 마이너스 GH. 그래서 요거 있죠. 만약에 이 감도 부분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지금 DT분의 DK분의 DT를 미분하기가 뭐 약간 어렵습니다.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그때 요거를 외우고 계시면은 이것 아니면 이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회로가 복잡해지면은 이 구하는 방법이 엄청 복잡해져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DT 얼마? 1 플러스 GS HS분의 GS죠. 분의 K 뭐 GS하고 그 값을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두 개 정도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감도에서 요 공식 정도 기억해 준 상태에서 요것을 이 공식 요거 두고 있죠? G에 의한 감도, H에 의한 감도 두 개 암기해 주시면 크게 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3장 자동 제어의 시간 영역 해서 이렇게 이론을 마쳤는데요. 약간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뭐 시간 영역,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과도 상태, 정상 상태 했는데 제가 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죠. 뭐 특별하게 한다면 뭐 특성 방정식에 의한 그다음에 근의 위치에 따라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디셜 응답에 의한 2차 제어가 있죠. 거기에서 뭐 상승 시간, 지연 시간, 뭐 세팅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감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한 것들 중에서 뭐 위치 편차, 속도 편차, 가속도 편차 그 중에서 특히나 위치 편차 이런 것들에서 정리해 주시면은
그 문제풀을 해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탄탄하시면 문제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